여러분 안녕하세요.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. 자,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운명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3월 26일 2심 선고일인데 일단 그날의 일진과 사주는 제가 전에 올려놨었고요. 오늘은 3월 26일 날 2시에 선고를 한다고 하기에 이제 유김 점괘로 과연 그 선고일의 일진 그 시간이 이재명한테는 어떤 작용을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주는 많이 들어봤지만 유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유김은 어떤 날에 어떤 시간에 발생한 일이 길이냐 흉이냐 아니면 해도 되는 일이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이냐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. 사주처럼 뭐 그 사람의 전반적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런 운명 이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. 3월 26일 날 오후 2시 그 기운이 이재명한테 좋은지 나쁜지 이것만 판단하는 겁니다. 자, 끝까지 한번 잘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한덕수 이제 총리가 복귀를 했죠. 탄핵이 기각이 돼서 권한대행 자리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. 지금 현재 분위기를 놓고 보면 뭐 한덕수 총리 할 때 5대 1대 2 그러니까 기각 5, 인용 하나, 각하 2명 이렇게 나왔잖아요. 근데 일단은 그게 윤 대통령한테 똑같이 그렇게 된다고 보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은 있어요. 물론 한 총리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나름대로 유리한 점, 현재의 분위기는 파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한테 100% 모든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몇 가지를 더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. 그것을 제가 영상에 올렸었는데 이제 윤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은 구분응선까지 왔다. 하지만 마지막 10%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여기 박찬대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한덕수 총리한테 마은혁을 빨리 임명해라. 왜냐면 저들도 이제 봤을 때 마은혁이 들어가야만 어쨌든 윤 대통령 파면이 되든 인용이 되든 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할 겁니다. 물론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보면 3명 정도는 거의 확실하게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든 각하든 하려고 하고 지금 5명 중에 3명은 왔다리 갔다리 아리까리 하고 4명은 아직 최종 윤 대통령에 대해서 결정은 안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. 그래서 마은혁을 임명을 해야 6대 3으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한 총리 뭐 복귀 하루 만에 또 재탄핵을 시사를 했어요. 참 이런 거 보면 이자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나라의 뭐 법이라든지 정책을 주물럭거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,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이 정도면 포기할 때도 됐는데 정말 막가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지금 흐름상 보면 이제 국민들께서 더 이상 이자들을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다.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최상목 부총리라든지 아니면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한테도 또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재탄핵 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해보라고 하십시오. 정말 그렇게 될지. 어쨌든 이자들이 엄포를 넣는 거에 넘어갈 국민 이제 없습니다만 이자들이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이렇게 폐악질 한다는 자체가 정말 화가 나고 치밀어 오릅니다. 제가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3월 26일 날 선고일과 사주의 기운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좀 사주 일진 운기로 봤을 때는 약간의 이재명한테도 유리한 점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사주 팔자로만 놓고 봤을 때 3월 26일 오후 2시 을사년 김유월, 갑오일, 신미시가 됩니다. 오후 2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풀이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고요. 또 사주라든지 아니면 뭐 명리 이런 쪽에 관심이 있고 공부하시는 분은 실전 사주 풀이다 아니면 어떤 운기가 왔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
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고, 오늘은 유김점괘, 유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주팔자하고 다르게 그날의 일진과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, 그 사람의 사주는 크게 고려하지 않아요. 그 사람의 사주는 그냥 띠 정도만 고려하고 나이 정도만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서, 사주하고 유김점괘하고는 완전히 100% 다르다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다르다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월 26일, 이제 하루 앞뒀는데 3월 26일 날 이재명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. 물론 대한민국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물리적으로 내전 상태다. 정말 이 물리적 내전이라는 것은 총칼을 들고 폭동을 할 수 있다, 이런 이야기잖아요. 물리적이란 것은. 그러면 이자는 정말 내전까지 벌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도 전농에서 트랙터를 타고 와서 뭐 남태령을 넘어가는 막내 뭐 이딴 식으로 해갖고, 전에처럼 윤 대통령 그때 비상계엄해서 탄핵을 앞두고 했을 때 시위하듯이 또 난리를 치고 27일 민노총이 또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. 참 이자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이자들은 지금 어쨌든 자기들의 당리당략 이익만을 위해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지금 피폐해져 가지고 국민이 정말로 잘 사는 꼴을 못 본다, 이런 생각을 하고, 뭐 국민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기들만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들만 잘 살면 된다,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어서 도저히 이자들은 묵과할 수 없고요. 대한민국에서 다 쫓아내버려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가서 살게끔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사실 이재명이는 이게 바로 내란 선동입니다. 이거 당장 내란 선동죄로 또다시 고소 고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사회에 해당한다, 또 이딴 식으로 지금 다 이재명이 하는 이야기죠. 민주당이 하는 이야기가. 어찌됐건 이런 상황입니다. 정말로 잘못하다가 나라가 들쭉나고 내전까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섬뜩합니다. 빨리 이재명이가 사라져야, 빨리 감옥에 가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날, 그런 시간이 길어야, 이제 2심 끝나고 대법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뭐 길어야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, 여러분들께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르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 표가 있습니다. 상당히 한자도 많고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. 사주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만세력이라고 해서 사주 명식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지만, 이 육인 명식은 처음 보시는 분은 전혀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만,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다만 사주팔자는 우리가 숲을 본다 하잖아요. 그래서 넓게 본다 생각하시면 되고, 이 육임점괘는 나무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한 시점이라든지 어떤 나라, 어떤 시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일의 기륭, 가부를 결정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사주 명리를 공부하신 분은 좀 이해할 수 있고요. 전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럴 수 있겠구나,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표가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.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뭐 제19 그리고 수월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, 이거는 뭐냐면 하루에 12개의 국이 있어요. 하루에 12시각이니까. 그래서 10번째 국이라고 하는 거고요. 이 술월장이라는 것은 이번 달에 사령하는 하늘의 기운, 태양의 기운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지일이라고 써 있고 원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지일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원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조금 생각보다 좀 약간 순조롭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, 그런 의미가 있어.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, 이 원태라는 것은 뭐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.
질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수원에 산다. 그런데 서울로 갈 것인지 대전으로 이사를 갈 것인지 강원도로 이사를 갈 것인지 뭔가 이렇게 가고자 할 때 좀 가까운 쪽을 선택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집을 기준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가면 되고요. 아니면 또 다른 일 누가 이제 대학이라든지 어디 회사가 붙었는데 두세 군데 합격을 했다 그러면 일단 자기 집에서 가까운 데를 선택하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가 두 명 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자기하고 오래 만난 사람 그리고 익숙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소송 이건 이제 이재명의 소송 물론 내가 원고나 아니면 피고가 돼서 이 소송을 할 때 민사가 아니고 이건 형사적인 사건이어서 민사하고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재명이란 사람이 아니면 이재명의 가족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3월 26일 날 2시에 이런 재판이 있는데 결심이 아니고 선고가 있는데 어떻게 될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으면 그 물어본 날의 기운을 가지고 원래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일단 3월 26일 오후 2시 자체의 기운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여서 조금 다르고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직접 그 사람이 당사자가 저한테 이런 점괘를 물어본 게 아니어서 그렇습니다. 그건 좀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. 여기 보면 을사년 김이월 갑오일 신미시가 됩니다. 그래서 3월 26일 날 오후 2시 이날의 일진입니다. 그 일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또 뭐 이렇게 칸이 12칸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한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호, 태상, 현무, 태음, 천호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거는 전체적인 12개의 기운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귀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귀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되지만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 행정기관 아니면 법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나한테 뭔가 해주는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유김에서는 귀인이 흐르는 순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동그라미 친 진 위에 귀인이 타 있는데 진 동그라미는 공망을 표시한 겁니다. 그래서 귀인이 이 공망 자리에 있고 진하고 요 수레 자리에 있으면 귀인이 이복됐다 그래서 뭔가 귀인이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을 크게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이 귀인은 뭐냐?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이나 아니면 내가 승진을 할 때 나를 도와주는 높은 사람, 회사의 뭐 이사라든지 뭐 사장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행년이라는 것은 1년간의 이재명의 운세입니다. 사람마다 달라요.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 행년이라는 것은 1년간의 운세고 여기 묘 본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재명이 토끼띠이기 때문에 토끼띠 그 사람의 띠를 나타내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본명과 행년이 진하고 묘에 있으면 굉장히 불리해요. 그러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나 의뢰한 사람이 불리하다는 거예요. 귀인은 귀인이 이제 반대로 되면 귀인이 나한테 극을 준다 그랬을 땐 좀 유리한 점이 있겠지만 이재명이 도움을 받을 일이라고 하면 이재명한테 불리한 거고요. 그리고 또 이 묘에 내가 타 있다. 그럼 1년 운세가 신택이 불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신택이라는 건 내 몸도 불리하고 그리고 택은 집안도 지금 좋지가 않다. 물론 이재명 집안이니까 뭐 부인이 뭐 김혜경인가요? 김혜경 그 집안 문제도 시끄러울 테지만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니까.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재명한테 이 두 가지 지금 기인과 천우가 떠가지고 원래 이 기인과 천우가 타면 이게 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. 유김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지금 좋은 의미에 지금 힘을 못 쓰는 자리에 하필이면 기인이 힘을 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힘을 못 쓰는 자리에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조금 확대한 명반이 있는데요. 이거는 뭐냐면 앞서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었는데 왼쪽 거를 제가 조금 크게 확대를 한 겁니다. 이걸 사과 삼전이라고 해서 사주로 말을 하면 사과는 그 사람의 생년, 연, 월, 일시 이 네 가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리고 초전, 중전, 말전 이 3전은 이 운의 흐름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.
근데 뭐 여기서 유김의 이론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일단 어떤 상황인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갑오일 날이에요. 이 갑이라는 게 이재명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오일 날에 일치해서 일단 그날의 그 일지 기운인데 목적사 상대방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유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재판을 나타내는 거예요. 재판.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? 지금 소송이 걸려 있잖아요. 그래서 이재명이가 재판을 받는데 일단 이 재판 옆에 이 유금이 주작이 타 있어요. 주작이라는 것은 문서인데 재판에서 문서라는 건 뭐냐면 판결문. 내가 시험 정단에서는 합격증, 선거 같은 데 봤을 때는 당선증 이런 걸 나타내요. 지금 이게 재판이잖아요. 그러니까 재판이니까 이게 판결문입니다.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할 것인지 그것을 유김에서는 주작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재명이가 내일 어떠한 판결문을 받을 것인지 판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김에서는 중요한 게 목적사, 내가 점을 친 그 목적의 기운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주작과 유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자체는 목의 기운이에요. 목이라는 것은 나무의 기운인데 원래는 뭐 여기서는 이재명 사주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. 그날의 일진의 기준을 갑은 그 사람 당사자로 보는 거고 일지는 그 목적사로 보는데 일지는 여기서 삼가라는 거죠. 그런데 이 판사가 지금 판결문이 이재명을 이렇게 꽝 들이치고 있어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목적사, 나의 재판이 판사가 판결문에서 나를 들이치고 극을 한다. 그럼 극사를 한다. 이거 귀살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시험 정단에서는 합격, 선거 정단에서는 당선을 나타내지만 병점에서는 죽을 수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재판 송사에서는 내가 패소하고 유죄를 받는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굉장히 희한하죠. 3월 26일 날 지금 오후 2시에 그 판사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나를 들이친다. 그러면 1심에서 받은 그 유죄는 거의 어느 정도 그대로 갈 확률이 높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런데 무조건 이재명한테 불리하냐? 그건 아니에요. 그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이게 어떤 사건의 기룡을 판단하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해야 돼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다 보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광대하고 광범위한데 사주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힘든데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일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제가 좀 어떻게든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6임에서 1, 2, 3, 4건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럼 이재명이면 이재명이 처해 있는 상황이고 내가 어떤 걸 궁금해서 물어보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당사자란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얘 1과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를 나타내고요. 여기 2과는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, 음신이라고 합니다. 6임에서는 당사자의 주변 사람들. 3과는 상대방이자 목적사, 모망상황, 내가 바라는 일, 아니면 내가 점을 쳤을 때 무슨 일로 점을 쳤나. 그리고 4과는 그 3과의 음신이라고 해서 또 그 주변 환경, 주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초전, 중전, 말전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바로 이 이과에 있는 게 이 초전이라고 해서 초전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. 똑같이 이과의 일이 일과로 올라갔습니다. 이것은 유김에서 발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사주에서는 용신처럼 보는 건데 굉장히 중요해요. 이 일이 왜 발단이 된 거냐? 누구 때문에 발단이 된 일이냐? 결국은 이재명이가 이거 선거법 위반이잖아요. 그 주변 사람들 또 옛날 김문기 씨 모른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것서부터 해서 발단된 거잖아요. 결국은 이 사건은 이재명이 주변 사람들 의해서 그들 때문에 발생한 일이에요. 신기하죠?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. 물론 주체는 이재명이 실행을 했지만 발단은 그 주변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발단됐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몇 가지만 들어봐도 상당히 신기하죠. 이재명이 선거 날에 판사가 지금
그 판결문 들고서 유죄를 때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 일은 이재명이 주변 사람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. 이런 거 보면 참 유김이 상당히 신기합니다. 그리고 유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 이재명 이건 갑은 이재명이라 그랬잖아요. 이 이재명 위에 갑 위에 타 있는 것을 유김에서는 일간상신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원래 이게 동그라미 친 건 사주에서 공망이라고 하는데 지금 공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사는 화의 기운이거든요. 사주에서. 그런데 이 초전에 발용한 게 요 초전의 신금, 이 역마가 발용이 됐는데 이것은 이재명을 들이치는 기운이에요. 그러면 이 일은 여러 가지 물론 그때 이제 뭐 위증 교사도 있었고 또 이 재판했을 때 재판 아니고 선거죠. 선거했을 때 거짓말을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도 됐었고 그러는데 이 초전은 뭐냐면 이 일이 실행이 되는데 결국은 이재명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된 거냐. 그런데 이 초전 상신이 이 일간을 극사를 한다든지 여기 삼가에 있는 그 목적사가 일간을 극사를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이 얘기는 병점에선 죽을 수도 있고요. 교통사고는 사망을 한다든지 이런 송사가 걸렸을 때는 원고가 피고한테 패소한다든지 아니면 이 당사자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간다라든지 그런 때 나오는 거예요. 굉장히 이재명한테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설명을 좀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이 말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시간이 걸리네요. 좀 천천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초전이라고 하는 거 위에는 어떤 일이 발단이 된 건데 이 신금이라는 거 사후에 동그라미 친 위에 신금이 이 이재명 감목을 극을 하는데 요 옆에 등사, 뱀 이건 등사라는 괴이사, 괴이사는 희한한 일 아니면 객사기라 해서 뭐 누가 죽은 사람, 귀신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합니다. 어쨌든 부정적이고 놀랄만한 일이에요. 이 놀랄만한 일인데 그 주변 사람을 인해서 놀랄만한 일인데 객사기 죽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. 결국 김문기 씨 자살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 주변 사람이 이재명이를 들이치려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이해 가시죠? 굉장히 놀랍죠?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뭐 이재명한테는 조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문제는 뭐냐면 요 지금 이 귀신이 타가지고 이재명이를 지금 극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 아래에 이 사화가 공망이 돼 있어요. 공망 아래. 즉 공망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힘이 강하게 들이쳐야 되는데 공망이 돼서 그러니까 공망은 뭐 없어졌다는 거잖아요. 죽은 사람이란 이런 소리도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힘이 약해요. 제대로 꽝 들이쳐서 산 사람이었으면 정말 심하게 들이칠 수 있는데 이미 죽었어. 객사기, 노상기, 뭐 귀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. 유김에서는 죽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그 망치로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합니다. 공망이 하필이면 이것을 집안 공망이라는 집안이 공망이 돼서 그런데다 중간에 이 구지는 뭐냐면 제가 다른 때 유김 이야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군인, 경찰 이렇게 재판에서는 판사입니다. 판사. 근데 이 판사가 여기 해수에 타가지고 이재명을 이렇게 생해줘요. 생이 됩니다. 판사가 지금 누군가가 이재명이를 좀 도와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지금 보니까 판사 3명 중에 뭐 전라도 출신의 우리법 연구회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고요. 판사들 2명이서 이재명이를 어쨌든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데 지금 강력한 이 일 3가 자체 아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중간에 누가 어떤 판사가 이재명이를 구제해 주려고 이게 수색목입니다. 해는 수를 나타내는데 이재명이를 그 판사가 도와주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, 상황이.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서로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낮춰주자 아니면 뭐 무죄가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지금 중간에 누군가 어떤 판사가 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이 말전이라는 것은 귀결문이라 해서 이제 거의 그럼 앞으로 결론은 어떻게 낼 거냐? 주로 결론을 이야기하는데
여기가 백호가 타 있어요. 백호는 경신금이라 그래서 이건 호랑이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흉살입니다. 그런데 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이를 놓고 봤을 때는 록이에요. 록. 그래서 인목이 또 장생을 타고 있고 집안에. 그래서 결론도 이재명이한테 나쁘지가 않아요. 그런데 이게 초전은 조금 들이치는 건데 무력하고 중간에 어떤 판사가 이재명이를 계속해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장생이 이 걸록을 생해주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둔간에서는 또 수생목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결론이 아리까리합니다. 제가 이걸 보고 야 이재명이한테 100% 불리하지는 않겠는데 이제 이 흐름이 중간에 어떤 판사가 계속해서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. 그런데다 록이 떴습니다. 물론 이제 백호여서 이 록을 백호는 금의 기운이거든요. 그래서 눌러주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죄가 나오긴 나오지만 요즘 뭐 법정구속 이야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. 법정구속 될 것이다.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안 보입니다. 오히려 어쩌면 지금 유죄가 나오는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그게 조금 깎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. 이 점괘만 놓고 보면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물론 100%다 나쁜 점괘가 나왔으면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된다 하는데 이게 좋은 거와 나쁜 거 같이 있어요. 그런데 유죄는 거의 유죄가 나오는 거로 지금 점괘는 나옵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깎일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이상하게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. 지금 흐름상은 이재명한테 불리한 건 맞지만 이 내일 선고일 날의 점괘를 놓고 보면 약간의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요. 물론 최종 결론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? 지금 왼쪽 거 지금 앞서 크게 확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재명이 유죄를 받는 그 기운은 나왔지만 일단 기운이 조금 약해졌다. 그리고 이재명을 판사 하나가 누군가 계속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. 그렇지만 이 말전에 마지막 가서는 백호가 떠 있고 걸록이 떠 있기 때문에 록이 백호가 없으면 그래도 덜한데 백호가 떠서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유죄를 줘야 된다. 이런 상황이 보지 않아도 이 유김 점괘로 보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뭘로 보는 거냐면 앞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행년과 요 행년은 올해 1년 운세라 했습니다. 이 본명의 기운을 봐야 되는데 이게 행년의 귀인이 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지금 아까 사가 3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귀인이 이재명한테는 판사가 될 수 있겠죠. 그런데 그 판사가 이복된 자리에 있어요. 이복이라는 건 뭐예요? 감옥에 옥에 갇혔다 이거거든요. 그러면 저 귀인이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날뛰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진 못한다. 최종적으로 1년 운세입니다. 행년이라는 건 1년 운세예요. 사주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 그리고 밑에 천우가 타 있는데 천우의 기운이 이 오화가 타 있어요. 오화가. 그리고 천우는 여자 귀부인. 그러면 여자 판사가 누군가는 이재명을 어쨌든 해서 유죄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좀 아리까리한 게 이 유죄를 주려고 그러면 이 유금에 아까 말씀드린 주장 문서 같아서 판결문을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또 화가 이 유금을 극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기운을 보면 지난번 1심보다는 깎이지 않을까? 최종 결론이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일부는 뭐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뭐 구속까지도 이야기하는데 유김 점괘 그날의 일진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다소 아쉽게 좀 1심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오는 그런 기운도 보여요. 그래서 그게 얼마까지는 하도 변수가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이런 상황이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점괘가 나서 내가 소송 붙었다 그러면 합의를 보는 게 좋은 거예요. 그래서 합의를 보면 깎일 수 있다. 그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어찌됐건 26일 날 2시에 최종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이 관계된 사람이 저한테 이걸 물어본 게 아니어서 제가 그냥 선고일 날만 가지고 판단을 내린 거여서 100%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면 상대방이 자기가 정말 중요한
모망사 원하는 일이 있어 저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재명이가 저한테 문의한 게 아니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점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